안녕하세요. 팀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염예은 김여진입니다. 저희 팀은 로운 디폴트 프레딕션이라는 대출 불이행 예측 경쟁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대회에 대해 소개하고 데이터 전처리 및 베이스 모델 그리고 중간 발표 이후 어떻게 성능 개선을 했는지와 최종 발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본 대회는 고객의 금융 신용 데이터를 분석해 대출 불이행 여부를 예측을 목표로 하는 이진 분류 문제입니다. 대출 불이행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 승인 시 리스크를 미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F1 스코어입니다. 데이터셋은 약 7,500개의 훈련 데이터와 2,500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에는 주택 소유 상태, 연간 소득, 근로기간 등 17가지의 고객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어 전처리 과정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불이행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모델을 통해 예측해야 하며 예측된 값은 서브미션 파일에 0 또는 1로 라벨링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가 타깃값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 피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오너십은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지 등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주택 소유 여부는 개인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애뉴얼 인컴은 연간 소득을 나타내며 개인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years in current job은 현재 직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했는지를 나타내며 소득의 안정성을 나타냅니다. 이 외에도 세금 체납 여부, 신용계좌 개수 등의 정보까지 총 17개의 피처들이 데이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처리 과정입니다. 먼저 타깃값 비율을 확인했을 때 타깃값이 0일 때 72%, 1일 때 28%로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개수가 많지 않으므로 모델링 전에 오버 샘플링을 통해 타깃값 비율을 맞춰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숫자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모델 학습에 불필요하거나 다중 공정성이 우려되는 변수를 식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중 공정성은 회귀 분석에서 2개 이상의 특성이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문제를 말합니다. 넘버 오브 크레딧 프로블럼과 뱅크룹티시스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파산 횟수를 의미하는 뱅크룹티시스 변수를 제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수치형 데이터 분포를 전체적으로 확인해 데이터 값들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조정했습니다. 애뉴얼 인컴에서 대부분 값이 중간값 근처에 몰린 로그 스케일의 분포를 띄었습니다. 세금 체납 여부 컬럼에도 대부분의 값이 0으로 몰려있는 편향된 분포를 띄었고 현재 대출금의 컬럼에서는 높은 값에서 이상치가 존재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신용 잔액이나 월별 부채 잔액 피처에서 대부분 낮은 값의 데이터가 몰려있는 비대칭 분포가 띄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9개의 수치형 데이터들 중에서 5개의 컬럼 값에서 이상치와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나타났고 로그 변환을 통해서 1차로 이상치를 처리했습니다. 1차 이상치 처리 후 5개의 컬럼 중 current loan amount를 제외한 컬럼들의 이상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current loan amount는 이상치 개수가 동일해 2차 이상치 처리를 위해 해당 컬럼을 추가로 분석했습니다. 로그 변환 이후에도 히스토그램 오른쪽 끝 구간에 데이터가 몰려 있으며 여전히 큰 값을 가진 이상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차 이상치 처리 방안으로 클리핑을 이용했습니다. 클리핑은 데이터에서 특정 기준값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값을 대체하는 기법입니다. 870개에 9,999만 9,999라는 이상치가 존재했고 이 값은 종종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값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값은 로그 변환 이후 18.42라는 값이 되어서 18 이상인 값들을 0으로 이상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주형 데이터 분포를 전체 확인했습니다. 총 4개의 범주형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택 소유 상태, 현재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살펴보았을 때
주택 소유 상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와 임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가인 경우가 895건으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10년 이상이 3,142건으로 확연히 많았고 그 외에 2년, 3년 순으로 많았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은 단기 대출이 7,417건으로 제일 많았고 장기간 대출은 2,583건이었습니다. 대출 목적은 부채 통합이 7,917건으로 눈에 띄게 많았고 집 개선, 사업 대출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총 15개의 고유값들이 있어서 이사, 결혼과 같이 빈도수가 50 이하인 항목들은 아덜스로 통합하여 데이터 간소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측치 처리입니다. 처음에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에 총 5개의 피처에서 결측치가 존재하였지만 이전에 하나의 피처를 제거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나머지 4개의 피처의 결측치를 처리하였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칼럼별 결측치를 시각화하였을 때 마지막 연체 이후의 개월수를 나타내는 피처의 결측치가 데이터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피처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타깃값과의 상관관계가 0.003으로 매우 낮고 결측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타깃값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결측치 정보 또한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칼럼은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애니얼 인컴과 크레딧 스코어입니다. 같은 행에서 두 피처의 결측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두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아 결측치를 각각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측치 유무에 따른 타깃값 비율을 바플롯으로 보았을 때 차이가 있어 결측치 값이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두 피처 모두 데이터 왜곡이 적은 중앙값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직장 근무기간 피처의 결측치 처리를 위해 데이터 분포를 살펴보았습니다. 기간이 1년 단위로 모두 나누어져 있지 않고 1년 미만, 10년 이상과 같이 묶여 표현된 범주가 존재하여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중앙값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피처의 경우 범주형이지만 각 범주가 수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여 중앙값 대체 전 다음과 같이 직접 레이블을 각각 지정하여 수치형 변수로 인코딩하였습니다. 결측치 처리를 마친 후 나머지 범주형 변수들은 모두 원핫 인코딩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스케일링이 필요한 칼럼에 민맥스 스케일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델링 전 마지막으로 계획했던 데이터 오버샘플링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오버샘플링 후 트레인 데이터의 크기는 기존 6,000개에서 8,656개로 늘어났으며 타깃값에서 0과 1이 각각 4,328개씩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델링의 경우 널리 쓰이는 분류 모델들을 학습시킨 후 대외의 평가 지표인 F1 스코어로 밸리데이션 셋을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 개선을 위해 여러 앙상블 모델을 사용해 학습 후 검증평가하였습니다. 캣부스트의 성능이 가장 좋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이전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나 SVM 등의 모델의 성능이 더 뛰어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앙상블 모델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용했던 모델 중 성능이 가장 좋았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과 SVM을 소프트 부팅 방식을 사용해 앙상블하는 방법도 시도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단일 모델 성능이 더 뛰어났기에 앙상블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이 가장 뛰어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그리드 서치를 이용해 진행하였고 학습할 때와 학습 종료 후 밸리데이션 셋 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모델을 사용해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 후 캐글에 제출하였을 때 F1 스코어이 0.54510으로 28등 약 상위 16%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간 발표 베이스라인이 상위 67%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큰 폭으로 성능 개선에 성공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전처리 후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을 활용한 예측의 성능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초기에는 앙상블 등 복잡한 모델의 성능이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해당 모델들에 집중하였지만 성능이 오르지 않아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튜닝하여 제출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로 입력 데이터와 타깃 변수 간의 사이가 선형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모델은 이러한 단순한 관계에서 가적합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저희 프로젝트의 데이터 크기가 작았는데 복잡한 모델은 학습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처들의 타깃값들과 대부분 상관관계가 낮았는데 복잡한 모델은 노이즈까지 학습하기 때문에 중요한 패턴을 놓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느낀 점은 대부분의 피처들이 타깃값과 상관관계가 낮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 어려웠으며 성능 개선할 때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캐글의 다른 노트북들을 참고하였을 때 대부분 전처리보다는 모델 튜닝에 집중한 것을 확인하였고 저희도 비슷한 방식으로 복잡한 모델을 사용해보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등을 해보았지만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다시 전처리로 돌아가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분포를 분석하고 피처별로 적합한 이상치 처리와 결측치 처리를 포함한 세밀한 EDL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모델이 단순한 모델이라 고민이 있었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의 장점을 모색해 보았고 이를 활용해 튜닝 후 제출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EDA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으며 우리 팀만의 분석과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협업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